외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현재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이항영 전문위원이 외환 시장계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칭찬을 했고 저도 역시 동의하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직접 그 칭찬 들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 최고 전문가라고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참 쉽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환율 시장이지만 궁금한 거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최근 소식은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달러 혹은 주식 시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네. 경제 관점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채권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요. 네. 좀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또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해주시죠. 예, FMC 의사로 이제 우리 서울도 이 FMC 당일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3주 정도의 시차를 갖고 발표되는 의사로까지 꽤 신경을 쓸 정도로 이거 굉장히 시장 선진화된 거죠. 또 실제 시장이 또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증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뉴욕 시장 흐름을 보면서 많이 걱정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뭐 한 150포인트 이상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저렇게 돌아섰단 말이죠. 저기에는 FOMC 의사록도 어느 정도 작용했던 거죠. 예. 한번 이렇게 보시죠. CNBC에 지금 이제 대문 기사가 아직까지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아주 뭐 안경 너머 매서운 눈매 사진 괜찮네요. 그리고 저 미국 사람들 저렇게 염색 안 하는 거 참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야죠. 예. 자, 페드 연준은 어쨌거나 it will let inflation run above 2% goal. 2%가 지금 2% 정도 연간 그것이 뭐 CPI냐 아니면 PC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면 PC 쪽에 더 방점이 찍힙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한 2%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데 그걸 갖다가 좀 올라서는 갖다 용인한다 하는 얘기였죠. 결국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번 5월 2일 날 끝났던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2일 날 끝났던 연방 공개시장 회의에서 성명서에서 나왔던 이 시메트릭이에요. 그때 왜 방송에서도 몇 번씩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2% 목표에 대해서 시메트릭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2% 아래에 좀 인플레가 좀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갖다가 연준이 오랫동안 용인했고 참아왔던 것처럼 설령 2%를 좀 올라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금리를 갖다가 막 올리지는 않겠다 하는 의도가 저 표현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의사록에서도 이제 그게 확인되니까 뭐 결국 의사록에서 또 나왔던 얘기가 곧 금리는 올린다고 했으니까 6월 다음 회의에서는 지금 이제 6월 12, 13 그 무렵이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 잡혀 있죠. 13일 날 우리 지방선거죠. 근데 그 12, 13 이틀 동안 FOMC가 열리니까 하루 선거 때문에 우리 쉬고 14일 날 새벽이면은 6월 FOMC 결과도 나오고 뭐 그런 국면인데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즉 금리가 크게 오르지도 인플레가 많이 오르지도 않겠지만 인플레가 설령 좀 2% 위로 좀 오른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 점도표로 제시해왔던 것에서 더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 하는 게 확인되니까 그렇게 해서 증시도 좀 올랐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환율이 그 와중에 달러가 이제 좀 뭐 뒷부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밤사이에 좀 올랐거든요. 그거는 또 약간 좀 다른 논리로 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논리를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그 논리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시장도 좀 다른 방향성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달러 강세 얘기가 나왔으니 신흥국 얘기는 저희가 몇 주째 계속 이 시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소식으로는 터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금리를 300bp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3%포인트. 우리 25bp만 올려도 덜덜덜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한 번 1년에 한 번 올리네 만에 하는데 지금 300bp로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외에도 블룸버그에서도 또 나왔던 뉴스 보니까 신흥국 시장에서 채권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한 270조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신흥국 시장 너무 심각한 얘기들만 많아서 글쎄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흥 시장에 대한 외환 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 일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어떤 타이밍이 되었다. 예. 우리 한 10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해먹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뭐 갑을 논리로 따지면 이머징은 늘 을이고요. 예. 갑 쪽에서 자금이 들어와줘야 주식도 오르고 뭐 경기도 살아나고 그 쭉 빠져나가면은 갑자기 또 추위를 타고 예.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이제 현재 우리는 그러한 어떤 이머징 위기론에서 좀 한 발 빗겨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터키 상황이 이렇습니다. 달러 터키 리라 인포맥스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 오른쪽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뭐 거침없이 달러 리라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1달러당 3.3리라 이게 작년 9월이었는데 3.38 뭐 이랬던 것이 지금 4.92 이런 식으로까지 치솟았다가 어제 하루 훅 꺾이는 거 보세요. 어제 하루 훅 꺾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300bp 즉 3%포인트나 올렸습니다. 뭐 몇 가지 유도 뭐 어떤 금리냐 그것까지 다 따지기는 어렵고 13.5%에서 16.5%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40%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저렇게 왔습니다.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면서 선거 끝나고 나면 중앙은행에 통화 정책도 내가 감당할게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글로벌 투기 세력들 갖다가 오히려 국민을 돋구는데요. 어설프게 그렇게 나오다가는 이제 혼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 심하고 물가 많이 오르고 경상적자 심하고 이런 국가들은 항상 저런 공격에 그거 할 텐데 한때 브릭스 했던 그거 이후에 예. 브릭스 다음에 나왔던 온갖 그 시장에서 이쪽으로 투자하시죠에 빠지지 않았던 게 T자였고 그 T가 터키였죠. 예. 그 세월 이후에 올 수 있는 어떤 후유증이라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거는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도 결국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예. 즉 이렇게 달러가 계속 치솟고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면은 그 통화 가치 환율의 급락, 즉 통화 가치의 약세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 결국 끌려가게 돼 있는. 그러니 우리가 시장에서 지겨울 정도로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올릴까, 어디까지 올릴까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신흥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될 테고요.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거의 굉장히 파격적인 대응책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갈 때까지 간 신흥국 시장들이 과연 어떻게 또 대처를 할지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네. 하죠. 원달러 환율 얘기인데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신흥국 뉴스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네. 또 신흥국이긴 하니까 0.5 정도의 영향력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세계 중심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슈 네. 가운데서 하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1,06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달러 강세는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애매해요. 시장을 읽기가. 네. 원달러 환율 시장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우리 차트 먼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달러 환율 차트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오른쪽 부분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뭐 한 1,060원 정도면 이렇게 사고 싶어지고요. 1,080원 근처 좀 살짝 올라서면 또 이렇게 팔자가 많아지고 굉장히 이렇게 한눈에 보시다시피 금년 들어서는 굉장히 한 20원 정도 남짓의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작년에 특히 이 1,110원이 오랫동안 지켜지다가 깨지는 가운데는 한국하고 캐나다 무제한 그리고 무기한 통화 수합 체결 이 뉴스도 컸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제로 헤지에서 가져온 그래픽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여기서 살짝
제가 빠뜨렸네요. 한국 원화 어제는 이머징 통화 중에서 가장 강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다기보다도 예. 이 지금 이 통화들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지금 사우스 코리아 원이 나옵니다. 플러스 0.45. 이거는 통화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환율 내렸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홍콩 달러부터 해서 아르헨티나 페소, 브라질 레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인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아 쭉 가서 헝가리 뭐 포린트, 폴란드 절로티, 마지막에 터키 리라. 이 빨간색은 뭐죠? 어제 통화 가치가 떨어졌던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니까 야, 우리 워낙 안정적이네. 어제 아시아 증시 그렇게 다 빠지는 와중에 우리 서울 코스피는 마치 밤사이에 일어날 뉴욕 증시가 처음에 그렇게 밀리다가도 플러스로 끝날 거야를 알았던 것처럼 마치 또 강하게 끝났잖아요. 뭐 신통력이 있는 건지 어쨌거나 참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금리 올려야 되나? 연준하고 지금 거의 이미 미국은 그 기준금리 상단이 1.75%고 우리는 1.5%. 오늘 금통이죠. 예. 오늘 금통인데 그러면 금리 올려야 되나? 한은의 그동안 스탠스로 봐서는 당장 올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금리 올리면 우리 환율은 어떻게 될까? 이론적으로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원화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간당간당하게 이 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히나 또 뭐 조만간에 지금 또 선거도 다가오는데 금리 못 올리겠네. 예. 뭐 올려도 한 7월 정도 가서 올리겠네 하는 시장 전망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 우리 원화도 코스피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잘해줘야 된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혹시 그날 빠그러지면 예. 우리 그렇죠. 코스피나 우리 증시나 외환시장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른 나라가 조금 이렇게 불안할 때 잘 버티고 있었던 그 요인 하나가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예. 그 혹시나 그 북미 정상회담이 좀 삐걱거리게 된다면 네. 예, 그런 생각도 하면서 시장을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며칠 안 남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확정된 이렇다 할 시원한 소식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좀 잔이 옮겨지진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기대는 해봐야겠죠. 그리고 신흥국 시장 따로 우리나라 따로 그리고 선진 시장 따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외환 시장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